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학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초등학교를 1년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현행 6년이죠. 이걸 5년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교육도 역시 1년 단축을 시켜서 지금과 같이 6년제가 아닌 5년제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학도 인문계와 이공계 전공 비율을 2대 20대 80으로 맞추고요. 현행 4년제인 대학 학제를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오죽했으면 이런 개편안까지 내놓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꿔서 1, 2년 빨리 사회에 진출하게 만들면 결혼 다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청년 취업난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지금 좀 어리둥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안을 내놓은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제대로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여야 간, 대통령과 야당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권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여권의 중진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90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 대통령하고 예. 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 5자 회담. 그죠?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결론 나오기가 힘들다는 예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합의가 나오기 힘들다. 예, 저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최상이겠죠. 예. 그러나 꼭 어떤 합의점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상대를 인정을 해야죠. 예. 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의 생각을 존중하고 예. 하는 관점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그 국정 전반이 난맥상 아닙니까? 예. 예, 국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위기다 이렇게 보이는 관점에서 내주정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4대 개혁을 비롯해서 민생 현안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원만하게 좀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간곡하게 좀 말씀하시고 또 여야 대표들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 시중의 소리라든지 국민의 소리라든지 여론을 또 대통령께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는 게 전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나요, 얘기를? 뭐 누가 더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하실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장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선을 긋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결론은 합의는 안 될 수 있지만 최소한도 상대의 입장을 진솔하게 알 수 있는 기회는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지. 예. 이제 향후 무슨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 단초가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이제 좀 아무래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일본 자유관 행사 그리고 얼마 전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북한 진출 문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북한의 영토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예? 예.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본의 이런 언급. 저는 일단은 우리 입장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북한은 우리 통제권을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영토를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 예.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적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란 말이에요. 예. 한미일 동맹.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극단적 상황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 저는 말장난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들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일본이 북한에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예.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극단적 상황을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다만 원칙은 분명히 우리는 견지를 해야죠. 예.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도서는 우리 영토인 만큼 헌법의 규정 영토인 만큼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입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를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될 때는 국제법이 우위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한중일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아니 결국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은 적이고
그렇죠. 우리는 동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혼자서 거기 들어가서 전쟁을 할 이유도 없을 거고. 예, 예. 근데 그것을 놓고 가상적인 것을 놓고 아하.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원칙이 있잖아요. 이걸 견지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가 됐을 경우에는 긴밀한 동맹 간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걸 전제를 해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네.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정작 공천 논쟁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이 위원장도 아직 소위 공천 룰 논의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위원장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다 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야당에서 뭐 70명이 넘는 75명이라고 하나 85명이라고 하나 또는 79명일 겁니다. 예. 의원들이 지금 서명을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자체가 뭐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야당하고 다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야당하고 다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당내에 특별기구를 만들자 했던 것은 우리 당의 그 당론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석패율제였던 거고요. 그것을 야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게 이제 당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향식 공천을 전제로 해가지고 방법론, 공천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직 그 진전을 못 보고 있던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논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기구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제로 해서 야당과 좀 더 협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야당의 과반수 이상이 그것을 서명을 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전략공천 문제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그동안 뭐 보수 계파 간에 나눠먹기식 공천을 한다거나 공천 학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권을 왜곡시켰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천권자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꿔보자고 하는 게 전략공천을 배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자. 국민이 공천을 하게끔 하자는 내용이 오픈 프라이머리인 겁니다. 근데 이 전략공천 지금 친박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다 당으로 돌아왔고요.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도 정무특보직 사퇴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최경환 부총리하고 황운효 부총리도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친박의 귀환이 되는데 이렇게 친박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략 공천에 대한 문제 가지고 좀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것은 청와대나 그 친박이나 그 전략 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제로 했을 때는 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뭐 이제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겠느냐? 뭐 일부 지역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략 공천? 저는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몇몇 그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호남이나 이렇게 그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죠. 예. 후보가 없으니까 단일 후보 우리가 권유해가지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유해가지고 출마하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TK죠. 전략 공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제껴놓고 그 갖다 꼽는 것이 전략 공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TK 지역에서 전략 공천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왜 TK 지역에서만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 경선 룰이 정해지면 경선 룰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 위기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정 의원님? 글쎄요, 김무성 대표의 그런 표현이 언론에서 있죠.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듣는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친박의 귀환과 12월 위기설을 맞물려서 해석하는 측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거듭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고 그런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개파의 대통령으로 전락시키면 저는 안 된다.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승리를 해야 되고 여당이 승리를 해야지만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파 대통령으로 전락시켜 소위 말하는 친박계가 장악을 해야지만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도 만들 수도 없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우리 여당이 또 다음에 또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개파 대통령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미시적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유철 원내대표 자신은 신박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신씨입니다만 이 신자는 좀 다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좋게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정부 그러니까 여당과 당청 간에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커밍아웃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싶고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시죠.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66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독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 9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서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을 찾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 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시 38분 05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으로 서행입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강건너
건너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고척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났는데요. 다만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수확의 기쁨을 맞아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남 지역 일부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은 농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영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사 얼마나 오래 지셨어요? 네, 농사 진지 한 20년 정도. 아이고, 20년 정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실례지만 연세 어느 정도 되시는데 대충만 여쭤봐도 돼요? 예, 시운입니다. 50살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예. 자, 근데 지금 논을 갈아엎으셨다 그러는데 왜 엎으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밥쌀 수입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 가격이 너무나 많이 폭락했습니다. 쌀 수입 때문에? 예.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년이 아니라 예. 정부의 농업 정책이 잘못돼서 밥쌀 수입으로 인해서 수입 때문에 풍년은 예.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입 때문에 쌀값이 폭락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어느 정도 폭락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40kg 한 가닥 최하가 55,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45,000원. 네, 그 이하로 지금 이제 43,000원까지 이렇게 이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죽어라 농사 짓는데 나락을 판매까지 못할 정도로 나락 가격이 이제 폭락했습니다. 예, 55,000원이라고 아까 최저 5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 손익분기점이 55,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0원까지 됐다.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이거 뭐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뒤 엎으신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정부의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경하듯이 지금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 화가 나고 저희 농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농민들을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해서 예, 그랬습니다. 저기요, 그 지금 이제 갈아엎으신 거 그 손실이 상당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그 순수 수확 조수익으로 예. 따지면 아마 한 140만 원 정도. 아니 그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수익. 하지만 거기에 순수익 따진다면은 한 100만 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조치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조치와 대책을 바라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쌀 재고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보통 정부가 80만 톤은 비상식량으로 항상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그 이외의 쌀은 정부가 얼마든지 이게 이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가장 저렴하게 이 처리할 수 있는 재고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북 지원이거든요. 예, 대북 지원을 통해서 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우리 남쪽에 받고 북한의 식량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8.25인가요? 그 남북 합의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 쌀을 대북 지원을 통해서 그 물꼬를 틀라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게 대북 지원이라는 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건 남북 관계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대북 지원이 아니더라도 쌀을 정부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간단히 얘기한다면 필요하죠. 그 대북 지원까지는 좀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어쨌든 정부가 쌀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사주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근데 무슨 그 격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시장에 너무 쌀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격리를 좀 취하고 그 방법으로 대북 지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정부가 쌀을 사주기만 하면 뭐 대북으로 가든 제3세계에 있어서의 가난한 국가로 가든 그거야 뭐 정부가 일단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쌀 재고로 처리해야 되고 정부가 쌀을 좀 사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그 공공비축 수매를 39만 톤 했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100만 톤 정도 정부 공공비축을 사주고 또 시장에서 좀 쌀을 나라가 격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소폭으로 좀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서 이 수매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벼농사를 하시는 이문영 씨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입니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시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가장 오늘 관심을 끄는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자녀의 유학 비용을 아끼려고 엄마들이 직접 유학길에 오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최근 캐나다 유학 설명회가 열리면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캐나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캐나다 공립대학교에 진학하면 초중 고교생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는 캐나다의 학생비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예. 3, 4년 전부터 강남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올해 들어 캐나다 달러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캐나다 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뭐든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이해가 간다만 도덕적인 교육도 부모의 역할인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캐나다 사는데요. 억지로 온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학생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 여건 없는 이들을 위한 법인데 악용하지는 맙시다 이런 의견을 냈네요. 캐나다 가보면은요 진짜 네. 한국 애들 많아요. 조그만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보고 오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무작정적으로 가시는 것보다. 네. 그거 보면은 물론 열심히 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거든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한국의 대표적 여성 화가로 꼽히는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화백이 2달 전 미국에서 숨을 거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사망설이 꾸준히 나오던 천경자 화백이 2달 전 사망을 했고 천화백의 딸 이혜선 씨가 지난 여름 유골함을 들고 서울 시립미술관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당시 딸 이 씨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천화백은 1998년에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8년여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는데요. 2003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거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큰딸 이씨 집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병상에 계셨어도 말년은 평안하셨기를 바란다면서 꽃이 가득한 모자를 쓰고 아픔이 없는 세상으로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벌벌 나비처럼 가시길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의 시련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던 그 마음을 기립니다. 이렇게 댓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알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유족들이요. 그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 이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장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과의 동참 속에서 이제 치러지는데 사실 이 고 천경자 화백의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의미를 던져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최근 온라인에서는요.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면서 하소연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야 맞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정을 온라인에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단순히 뭐 가정사나 환경 이런 고민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상식이 무너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자신의 감정이 정당한지 의문을 품는 사례가 많아졌고 어른이 됐지만 본인의 감정을 다루거나 표출하는데 서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누리꾼들도 사회적인 시선이 워낙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표현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선 이상하게 조절을 잘하더라. 또 이유 있는 화는 약이다. 감정에는 솔직합시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예. 참 아주 정확한 지적들이 이어지네요. 화도 물어보고 내야 된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셨는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나온 학제 개편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 뜨겁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을 1년씩 단축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거죠. 초등학교 학제를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또 3년씩 합쳐 모두 6년인 중고등학교 과정도 5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인데요.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사회 진출 나이를 낮추기 위해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었죠. 누리꾼들은 충분한 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정책은 펴지 말자. 교육체계 이러다 완전 무너진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빨리 입학해서 빨리 졸업하면 사회 진출이 빨라질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이른 나이에 청년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네요. 이게 보편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6334로 가지 않습니까? 학제가. 이거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고요. 유럽의 일부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1년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3년, 그러니까 633 대학까지 우리가 12년 걸리는데 유럽 국가의 일부분 상당수는 13년 만에 대학을 가거든요. 그걸 또 줄인다. 그리고 대학을 3년제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유학 가고 싶어도 유학 가는 거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거 그리고 뭐 1년 빨리 나간다고 결혼 빨리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독특한 발상이에요. 예, 그 심오함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